자, 글로벌 정면 승부는요.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모스크바의 오성근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모스크바 오성근입니다. 네, 자, 이 북한의 핵위협에 따른 긴장감 속에서 러시아가 대규모 핵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난 일요일이었던 6일이었죠. 러시아 민간통신사 역할을 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언론인 뉴스루가 독일 빌트지의 보도를 인용하여 러시아가 가까운 시일 내에 북극해 인근에서 핵 탑재가 가능한 SLBM, 즉 잠수함 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러시아의 이번 SLBM 시험은 지난 구소련의 붕괴 직전인 1991년에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이번 시험 발사에는 한꺼번에 16기를 발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러시아 관련 당국은 이번 시험 발사 목적이 자국 함대의 전투력 점검이라고 언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이 공식적인 이유는 자국 함대의 전투력 점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핵전력을 과시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요. 현지 언론 보도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이미 러시아의 유력 일간지 중 하나인 이즈베스티아 신문을 비롯한 러시아 현지 언론들은 최근 러시아의 신형 4세대 핵잠수함인 유리 돌고르키호와 블라디미르 모노마호가 북해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었고, 네. 이 핵잠수함들에는 최대 사거리 1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최신형 SLBM 블라바 미사일이 16기씩이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러시아의 미사일 시험 발사 예정 소식은 지난달 말 두 차례 실시된 미국의 핵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따른 미국의 대응 타격 경고 등으로 한반도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도 이번 시험 발사 예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언급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뿐만 아니고요. 이 최근 러시아가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게 나토죠. 여기에 해상 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시리아 근해를 비롯해서 지중해 등 여러 곳에 디젤 잠수함으로 구성된 전대를 배치하면서 해군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역시 지난 6일 러시아 공영 타스 통신은 러시아가 최근 중동 지역을 작전 범위로 한 6에서 7척의 디젤 잠수함 전대를 시리아 인근 근해로 배치한 것으로 전했고, 네. 또한 러시아의 유일한 항공모함으로 알려진 쿠즈네초프호도 올 여름경에 지중해에 배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이 항공모함은 장거리 항해를 위한 점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한 미국 및 서방과의 갈등과 시리아 문제에 있어서도 최종 합의점을 아직은 찾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와 서방 간의 일명 신냉전 상황에서 러시아가 지중해 지역으로 항공모함이나 잠수함들을 추가 파견하는 것은 현재 시리아 내전 상황에 개입하고 있는 러시아의 공군력뿐 아니라 해군력의 과시를 통해 자국 군사력의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파악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신냉전 구도 속에서 뭔가 군사력을 과시하는 무력 시위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자, 어제 우리 정부가요, 이 독자적인 대북제 제안을 발표하면서 이 러시아와 함께 추진하던 나진 핫산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우리 외교부에 따르면 러시아의 사전 양해를 구했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자,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에서 좀 공식적인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예. 모스크바 현지 시간 오늘 9일 오전 현재 아직 이와 관련한 러시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나 관련 발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네. 러시아의 많은 현지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자체적인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남북로 협력 사업인 나진 핫산 프로젝트의 중단을 알려왔다라고 전하면서 프로젝트 중단 소식을 전했는데요. 네. 현지 언론들의 관련 제목을 살펴보면 주로 한국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결정하면서 나진 핫산 프로젝트 중단을 러시아에 알려왔다라고 전하면서도 러시아 유력 일간지인 이즈베스티아 신문은 한국의 대북 제재가 러시아에 충격을 가하다라는 제목을 통해 전하는 모습이었고 현지 언론들은 나진 핫산 프로젝트의 역사적 개요를 설명하면서 프로젝트 중단 사실은 외교 채널을 통해 알려왔음을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러시아에 충격을 가하다. 자, 이제 공식 입장을 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자, 이번 유엔 안보리의 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서 러시아하고 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가 계속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러시아는 어떤 입장인가요? 예. 이미 잘 알려졌다시피 지난주 3일 안보리 대북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전에 당시 러시아가 내부 조율을 이유로 채택이 일주일가량 미뤄졌었고, 네. 당시 러시아는 결국 라진하산 프로젝트와 관련한 러시아 석탄 수출은 대북 제재에서 예외로 하며 그 길을 남겨두었었습니다만, 네. 결국 이번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로 프로젝트는 중단되었는데요. 네. 러시아 입장은 결국 핵실험과 미사일에 대한 대북 제재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은 지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이라 하겠습니다. 네. 또한 러시아는 현재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무력 충돌 우려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런 러시아 입장은 중국이 보이고 있는 입장하고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요. 자, 혹시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자, 러시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또 영사관에서 이번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러시아에 있는 우리 교민들에게 어떤 당부 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예. 모스크바에 위치한 우리 대사관에서는 약 3,000여 추산되고 있는 모스크바 교민들과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미 지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신변 안전에 대한 주의를 이메일을 통해 알리고 있고, 네. 특히 모스크바에서도 현재 두 곳이 운영되고 있는 북한 식당에 대한 출입의 자제를 요청하면서 네. 최근 급박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신변 안전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 우리 교민들의 신변 안전을 당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제재 중에 하나인데 모스크바에 있는 북한 식당의 출입을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혹시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이 모스크바를 비롯해서 러시아 전체에 북한 사람들도 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건가요? 예, 모스크바 역시 대사관 직원들을 비롯한 유학생들이 기백 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식당에서도 종업원들과 운영자들이 아하. 현재 식당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외교관, 유학생, 그리고 식당 등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도 일부 있다. 어쨌든 신변 안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러시아 출신의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인데 바로 이 마리아 샤라포바. 이 약물 검사 양성 반응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약물 복용을 인정했다고 하던데 이 러시아 국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세계적인 스타의 다소 충격적인 기자회견 소식에 러시아에서도 최고의 인기를 부과하고 있는 자국 테니스 스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또 다른 면으로는 스스로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에 격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는 러시아 현지인데요. 최근 도핑 금지 약물로 된 밀도로네이트 복용과 관련하여 심장병을 이유로 장기간 복용해 왔다고 주장하며 호주 오픈 당시 도핑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기자회견을 연 샤라포바입니다만, 하지만 현재 러시아에서는 샤라포바 이외에도 러시아의 쇼트트랙의 2인자로 오는 11일부터 서울에서 예정인 쇼트트랙 세계선수권에 부상을 이유로 참가하지 않는 시면 엘리스타토프를 비롯하여 5명 정도의 유명 러시아 스포츠맨들이 이 약물 복용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사태는 샤라포바 본인만의 문제뿐 아니라 러시아 스포츠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로 지난 러시아 육상연맹과 러시아 반도핑센터의 도핑 부패 문제가 커진 이후 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러시아 스포츠계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군요.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의 오선근 리포터였습니다.